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으며 재원 등은 미한 간 정밀 평가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행위는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25일 쏘아 올린 미사일 2발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종류와 재원 등은 향후 미한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임위원들이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30km, 두 번째 미사일은 69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제주도 등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 군사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단계 더 나아간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행위 중단에 대한 강력한 촉구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적인 위협,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하는 행위로 본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연락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지난 5월 발사 때와 유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24일 VOA에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를 근거로 지난 5월에 쏜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핀 나랑 MIT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거의 틀림없이 KN-23이라고 분석하면서 고체 연료 준탄도미사일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큰 도발은 아니지만 고체 연료에 대한 북한의 경험이 증가하고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등장한다면 우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시위 성격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 이후 실무협상 재개가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도 주목됐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 회동 이후 기대값을 높이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판문점 회동을 미국 측의 과잉 열망의 증거로 해석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반응을 불어올 만큼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얻어내려고 수위를 조절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정상회담과 여러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과학자연맹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미 언론에 북한이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는 한 미국은 다른 행위를 반대하거나 저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의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일상적으로 개량되고 전시되며 시험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 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5일 휴양지인 후지카와 구치코마치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새로운 진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은 얼마 전 판문점에서 만나고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은 반드시 쉽게 얻을 수 없는 대화와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중국은 최근 발표한 국방백서를 통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지역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으로 24일 발표한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의 힘을 늘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요인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배치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처럼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한 건 명백히 미한 동맹 분열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한 유럽 나토 국가에 대해 러시아가 문제 삼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Russia has been able to use missile defense as a wedge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I think China is trying to do the same. 이현 부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건 미봉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순전히 방어용임에도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o the Chinese have used this to sort of test South Korea to try to divide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and try to see how much they can get away with from bullying. 중국 국방백서는 또 일본에 대해선 군사안보 정책 조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역 안정과 평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방백서는 한반도를 분쟁 지역으로 지칭하며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벽하고 정직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25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ARF 주최국인 태국에 리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는 리 외무상 대신 외무성 고위 간부를 대신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RF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과의 고위급 접촉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다가 납포돼 9일째 억류 중인 한국인 선원들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에서도 북한 측이 한국인 선원 문제와 관련해 아직 위에서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어선 샹하이린 8호는 지난 17일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 동해상 북한 측 수역에 들어갔다가 단속에 걸려 북한 원산항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국적 선원 15명과
한국 국적선원 2명 등이 억류된 상태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송환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